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줄 개미대통령 손석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 분석을 요청해주신 분이 계셔서 종목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t's get it! 신규 종목 분석 요청이 있고, 안녕하세요. 신규 종목 분석 부탁드려요. 방송 매체 보고 매수했다고 하십니다. 카카오뱅크 9월 3일에 82,300원 방송 추천받아서 매수했다고 하셨고, 비중이나 수량은 적어주시지 않았네요. 그리고 프롬바이오 9월 30일에 18,350원 진입 추천이고, 방송에서 상담 후 진입하셨다고 하고, 다음 세 번째 차백신 연구소 상장일 10월 22일 매수가 14,350원. 급등 종목으로 단타 들어갔다가 폭망하셨다고 하시고, 물타기에서 단가 낮추어서 탈출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린다고 상담 요청 해 오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뱅크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종목에 대한 설명은 스킵하도록 하고, 기업부터 좀 볼게요. 기업 내용 좀 보면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6조 정도 되네요. 26조 정도 되고, 작년 연말 결산 실적 기준으로 퍼가 177, PBR이 8 정도 수준, 둘 다 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분 상황을 좀 보면은 카카오에서 27.26%,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은행에서 8%, 우리사주로 3% 정도. 시장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한 30%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즉 대주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고, 시장에 실제 유통되는 주식 숫자, 수량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일단 대주주들이 주식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점은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기업의 성장 가치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시장의 물량을 많이 안 풀어 놓은 거겠죠. 연간 실적을 좀 보면은 매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간 실적은 이러한 상황인데, 2020년 결산 실적 기준으로 퍼가 177, PBR이 8 정도 수준인데, 일단 21년 결산 실적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다 지금 좋아질 예정인데, 근데 좋아져도 상황이 엄청나게 크게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현재는 매출은 분기당 한 2천억 정도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한 7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한 500억 정도. 연간으로 따져보자면 지금 현재 연매출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대충 2,800억, 당기순이익은 한 2천억 정도. 대략 추산하자면 이 정도로 2021년 결산 실적이 나와줄 텐데, 2020년에 1,100억 정도 수익을 거둔 걸로 기준으로 퍼가 177, PBR이 8 정도 수준인데, 지금 순이익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예정이에요. 영업이익, 매출도 비슷하게 크게 늘어날 전망이긴 한데, 그래도 퍼가 한 90 정도 수준. 2021년 결산 실적 추산으로 계산해봐도 퍼가 90 정도 수준이고,
네, PBR은 좀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수준 나와줄 걸로 추론이 좀 되네요.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성은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현재 아직도 2021년 결산 실적 기준으로 해도 현재 퍼와 PBR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더 낮아져도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재무상황 분석으로는 이렇게 보여지고 9월 3일 82,3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9월 3일 이날이네요. 82,300원 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한 이후에 현재까지 손실 보시고 현재 이날 매수해서 현재까지 수익을 본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격을 보고 뭐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했는지 알았는데 이건 또 떨어질 때 매수를 했네요.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송을 본지는 모르겠는데 신규 상장 종목은 거래하실 때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은 확실한 거래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셔야 돼요. 더더욱이나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 대해서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용을 한번 자세히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세요. 영상 후반부를 보시고 어쨌든 현재는 한 35% 정도 손실 중이신데 (2021년 8월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2020년 3월 이후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존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타이밍 때 역사적 저점이 확인이 돼요. 이 타이밍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최저 가격을 찢어가 줬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역사적 저점을 보통 깨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2020년 3월에 만들어진 이 역사적 저점을 깨지 않는데 이후에 2020년 3월 이후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적 저점이 확인이 안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의 저점이 어딘지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나 목표가를 잡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움직임만 보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보고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현재의 상장된 이후에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고 말씀드리는 방식밖에는 현재는 취할 수가 없어요. 즉 기술적 분석으로만 종목의 향후 움직임을 풀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오류가 크게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상황이 일단 현재까지 움직임을 보면 어찌됐든 상장 시초가를 깨지는 않으면서 최근에는 지금 상장 시초가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게다가 뭐 실적도 2020년 결산 실적보다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은 2020년 결산 실적 이후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늘어난 것 자체가 주가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기업이 성장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기술적으로는 상장 시가의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지켜줄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깨더라도 이 붕에서는 어찌됐든 매수가 좀 들어와 줄 걸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시초가 가격을 깨줄 때, 상장 시초 가격을 깨줄 때 매수 세력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비슷한 가격대에 어쨌든 가격을 좀 올려주면서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아서 사실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래서 이 가격대가 깨졌을 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수준은 보통 거래량 5일 평균의 최소 5배 이상 정도가 들어와 주면은 거래량이 확실하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거래량이 나와준 적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가격 움직임도 쭉 그냥 빠지기만 했지. 물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보호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 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 가격 변화가 좀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전반적인 움직임은 크게 별 볼 일 없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미 손실이 마이너스 35%로 큰 상황이고, 아마 영상 뒷부분에 나온 설명드릴 신규 상장 종목 거래 전략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상태일 거니까, 특히 신규 상장 종목들은 물타기 절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시초 가격을, 상장 초기의 시초 가격을 지켜준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현재도 손실이 이미 너무 큰 상황이기도 하고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된 거래 전략을 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초 가격 이하로 빠질 때의 모습을 거래량이 터져주는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확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이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은, 현재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가격을 지켜준다고 가정하고 계속 홀딩해서 주가가 올라서 시초가를 깨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특별히 처방드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프롬바이오고 9월 30일에 18,350원 지인 추천해서 방송 상담으로 들어갔다. 9월 30일 이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한 이후에 현재까지 수익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기업부터 좀 볼게요. 대주주 지분율은 꽤 있는 상황이고 50%가 넘어가니까, 지금 주주연항에 나와 있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시장에 지금 유통되는 물량은 한 4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실적 상황을 좀 보면은 매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한데,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봐서는 기업은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분기실적을 보면 분기실적에서는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특이점은 보여지지 않는데, 일단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는 프롬바이어는 탈모약 관련주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모약 처방 건강보험 적용 공약으로 인해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1월 6일 날
거의 상한가 찍고 나서 조금 내려와서 마감이 좀 된 상황인데, 일단 채택이 될지 여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우나 현재 이병헌을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제품을 내놓고 있어서 매출 규모는 확실하게 늘어날 걸로 보여요. 실적적으로 성장성이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상장일 첫날 매도한 물량이 많고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한 모습이고, 시초가 대비해서 말이죠. 상장 시초 가격 대비해서 단 한 번도 상승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상장일 이후에는 이 종목을 제대로 수익을 내서 매도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안 팔고 있는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2022년 3월 28일 정도에 보유해서 물량이 풀리는데, 지금 그 전에 이미 가격을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해수가 풀리는 타이밍에 까지 좀 보유하다가, 보유해수가 풀리는 타이밍에 주가를 보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나마 다행히 비싸게 샀는데 매도 기회를 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말이죠. 일단 이 종목도 뭐 마찬가지로 현재는 기술적 분석으로 밖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인터넷으로 프롬바이어를 쳐보면은 이병헌 모델로 해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됐든가 영업이익이 됐든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탑 모델을 써서 자기네 기업 제품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게다가 기존 실적으로 봐도 뭐 매출이 됐던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걸로 봐서, 물론 당기순이익은 최근에는 계속 마이너스였지만은 이것들은 사실 더 많이 팔고 더 돈을 많이 벌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종목은 비싸게 매수하긴 했지만은 본인 매수가 이상 가격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2022년 3월 28일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는 그 타이밍 가격대를 지켜보고서 본인 매수가 이상 위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본인 매수가가 안 온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더 문의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인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10월 22일에 14,350원. 그냥 단타 들어갔다가 망하셨다. 10월 22일 상장일 첫날에 14,350원. 거의 고가 부근에 물려서 계속 손실 보고 있네요. 기업도 좀 보죠. 이 기업도 대주주 지분은 꽤 많은 상황입니다. 41%가 넘어가고 시장 유통 물량은 한 59% 정도. 대주주 지분이 어쨌든 적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가 지금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1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는 얘기고, 영업이익도 계속 지금 손실이 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도 이렇고 분기 실적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세 가지 종목을 봤는데, 카카오뱅크는
현재 돈을 벌고 있고 향후에 확실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프롬바이오도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주고 있고 그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고 기업의 실적이 성장될 걸로 보여지는데 반해 차백신 연구소는 현재 지금 실질적인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바이오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긴 한데 차백신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개발 기간, 대규모의 개발 비용, 낮은 임상 성공률 등의 문제로 기업의 수익이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고 프롬바이오 같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가의 변화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적인 측면에서 비전이 안 보이는 회사라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상장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전혀 수익 모델이 보여지지 않는 종목이고 기업 측면에서야 주식을 상장시켜서 여러 주식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아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좋으니까 상장을 진행하는 거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버는 것이 중요하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좋은 주식 습관이 될 거예요.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종목은 주가와 관련 없이 향후에는 이 기업이 수익 모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이 기업은 실적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주가가 떨어질 때 하락을 방어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말 말 그대로 생짜로 기술적 분석으로밖에 기업의 주가 상황을 기술적 분석만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보통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기업의 기본적 분석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요.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아니면 주가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상황인 건지, 그리고 이 주식을 대주주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서 기업을 보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현재 이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면역 치료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수주 계약을 따내면 그때부터 매출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일지 몰라요. 확실하게 모르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 기업인데 얼마만큼의 실적을 거둬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수익 모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가격대들을 그나마 만원대를 좀 안 깨주려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방으로 쭉 가격을 떨어뜨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업에 지금 돈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PBR도 160 정도 수준이죠.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퍼는 지금 표기도 안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 매수하셔서 오늘 좀 가격이 오른 거는 오늘 시장이 좀 좋아서 이거 오른 것 뿐이고 거래량이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좀 나와준 날이 요 날인데 강력하게 의미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사실.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이런 기업은 다른 기관이나 자금력이 좀 있는 개인들도 이런 기업을 사실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는 이 가격대들을 만원대를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다려 봐야죠.
본인 매수가 이상 올라와 줄 때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 종목은 가격을 지켜줄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다행히 만원대를 깨지 않고 지금 약간 올라온 상황이니까 본인 매수가 올라오면은 바로 정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물타기는 절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그 누구도, 특히나 이렇게 현재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누구도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기술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이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갈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얼마 간다고 확실하게 확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렌 버핏을 데리고 와도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해서 주가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럼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사실 종목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규 상장 종목 거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릴 이 신규 상장 종목 거래 전략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거래하셨다면 실수한 것이고, 이 내용을 들으신 이후에는 반드시 제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시고 신규 상장 종목을 거래하셔야 합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은 보통 6개월 정도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서 대주주들의 매도가 방지되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미 주식 물량을 들고 있을 만큼 들고 있는 상황이고, IPO를 통해 수익은 이미 본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매수해서 올릴 이유가 없어요. 즉, 상장 이후 주로 개인들이나 짧은 기간 단기 상승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기관들의 물량만 있는 상태가 일반적이에요. 또한 그렇게 상장일 초기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거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단기로 들어가서 상장 초기죠. 상장 초입에 단기로 들어가서 단기 상승분을 먹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서 2년 이상 보유해서 시장에서 종목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매도하는 전략. 보통 이 두 가지 형태의 전략으로 거래를 하는데, 첫 번째 단기로 매매하는 전략을 택했다면 반드시 목표 가격 및 손절 가격을 정하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역사적 가격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목표가 및 손절가를 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통 신규 상장 종목은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기로 보유해서 시장에서 종목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린 후 매도하는 전략을 취했다면 어지간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보다도 더 자세히 해당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꿰고 있어야 됩니다. 해당 기업의 성장성 및 재무 상황, CEO의 회사 운영 마인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을 거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앞서 얘기한 이 내용들을 모르고 신규 상장 종목을 거래했다면 어떤 방송을 보고 매수 결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도박성 거래를 한 것이고, 현재의 손실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전략을 기억하시고 거래를 하시길 바라고,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그나마 두 번째, 장기로 보유해서 기업의 가치를 시장이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아마 어디를 찾아봐도 그 어떠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한 기존에 상장된 종목들은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역사적 저점이 대부분 확인된 종목인데 반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역사적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목표가 및 손절 가격 레인지를 잡아주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기업의 성장과 실적 상황에 의해 주가가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을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개미 투자자 분들께 세 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규 상장 종목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신규 상장 종목을 거래하시려면 앞서 설명드린 신규 상장 종목 특징 및 거래 전략에 대해 숙지하시고 두 가지 전략 중에 미리 선택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느 방송에 나왔든 누가 되었든 간에 아무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이미 실패한 거래에 대해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매수 후에 손실 중이시라면 여러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실패한 거래로 인식하시는 게 맞고, 물타기 또한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되고, 물타기를 실행한 이후부터 주가가 오른다는 확신이 없다면 물타기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손실이 난 상황에서 물량을 더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오르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실로 인해 물타기를 한 후에 매수 가격 부근에 정리하는 거래 방식은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돈을 잃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 방식에 습관을 들이시면 안 돼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나는 이번에 들어가서 그냥 물타기해서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 정리하고 나서 다시는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다 라면은 마지막 한 번 그런 방식을 취해도 되겠지만은, 이런 방식이 물타기를 해서 본인 매수가를 기다려서 매수가 부근까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본인 매수 단가만큼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이런 방식은 정말 최악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많이 잃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거래하시면 돈을 읽기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권고사항을 개미 투자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한테는 뭐 여러가지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종목 다 뭐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종목도 있고 별로 덜 알려져 있는 종목도 있는데, 어쨌든 신규 상장 종목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거래하기 전에 이러한 기본 내용들을,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신규 상장 종목을 거래할 때는 특히나 확실한 두 가지 거래 방식 중에서 거래 전략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 반드시 숙지하셔서 다음부터 거래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인지하신 상태에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분석 원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에 공개해드린 제 커뮤니티 카페에 질문이나 분석 요청을 남기시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들 좀 수익질 잘 내시길 바라고, 최근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모든 개인 투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줄 개미 대통령 손석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